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해축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일 좋아 보였던 일단 페이노르트, 뭐 위트레트, 어, 그리고 슈투트까지 생각해 보니까 다 트가 들어가네요. 근데 이제 슈투트가 이제 홈에서 지는 바람에 단 한 골도 못 넣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걸 마인까지 같이 묶어갔거든요. 고베단까지. 결국엔 슈투트에서 다 무너져가지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언오버도 뭐 광주가 좀 선전할 줄 알고, 그리고 파리도 무패 흐름을 이어갈 줄 알고 그냥 언더를 봤었던 건데, 둘 다 차라리 오버를 보는 게 맞았다. 그래서 둘 다 오버가 났고, 광주가 이제 너무, 근데 광주도 잘하긴 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면 시민 구단이 확실히 골을 너무 초반에 빨리 먹혀가지고 약간 의욕이 떨어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도 나름 빗셀고베전도 이제 1차전을 졌는데 역전한 것도 잘했다 생각을 하고, 저는 좀 더 올라가길 바랬거든요. 그게 아쉽습니다. 이게 단판이라서 좀 아쉽고, 어, 그래도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광주 홈이라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전력차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 골 정도로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음, 유일하게 이제 올라갔었는데 좀 떨어져서 아쉽다. 대부분 이제 모르겠어요. 거의 아릴라리 결승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 준결승에서 브리람하고 알라을의 승자랑 만나긴 한데, 알라을도 아릴라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겁니다. 그리고 저쪽엔 일본이 두 팀이나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음, 오늘 낮 경기 12경기입니다. 브리즈번부터 해서 빠르게 한번 가고, 이따 해축으로 좀 와야죠. 오늘 해축 뭐 승무패 2열된 것도 있어서 오늘 승부식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들은 웬만하면 주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 그 외의 경기들로 메인을 가고, 승무패는 뭐 배당이 좋으면 가든 건너뛰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언오버로 접근을 하든. 그래서 낮 경기 2시 마감이기 때문에 1시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브리즈번하고 잠시만요. 웰링턴 피닉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의 순위가 별 차이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브리즈번하고 웰링턴 피닉스가 하위권이에요. 물론 이제 순위는 한 단계 차인데 승점이 9점 차로 웰링턴 피닉스가 좀 더 좋고, 득실도 실점이 좀 적기 때문에 웰링턴 피닉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브리즈번은 아시겠지만 승자체가 많이 없고 홈에서도 1승밖에 없어서 웰링턴이 아무리 원정 성적이 안 좋다 한들 브리즈번보다는 승점이 높다. 아직도 한 자릿수 승점이에요. 퍼스 글로리랑 홈에서. 그래서 뭐 결장자가 크게 없기는 하지만 이 웰링턴 피닉스도 딱히 없어가지고, 이게 득실에서도 물론 득점은 브리즈번이 오히려 웰링턴 피닉스보다 두 골이 더 많긴 합니다. 웰링턴이 이제 실점이 적어서 그렇지. 일단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웰링턴도 승리 자체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뉴캐슬 제츠를 이긴 거 말고는 무승부조차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진 않고, 브리즈번은 오히려 최근에 경기로만 봤을 땐 최근 웨스턴 유나이티드도 잡고 애들레이랑도 비기고 멜버른 시티 원정에서도 선제골 넣는 등 펄스 글로리 원정 승리. 오히려 최근 승리는 웰링턴보다 더 많긴 합니다. 오히려 승점을 좀 더 많이 챙겼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브리즈번 뭐 홈이라서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최근 흐름이 좋다고 해서 데려가기에는 어
배당 대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1.8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웰링턴이 뭐 최근에 승리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득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뉴캐슬 제츠 원정이라든가 홈에서 멜버른 빅토리 아니면 애들레이 원정도 꾸준하게 득점을 하고 있고 대부분 오버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브리즈번도 둘이 득점력이 높은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득점 순위가 하위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브리즈번도 뭐 지든 이기든 언더보다는 오버가 조금 더 많아서 이게 2.5를 줬다면 당연히 저는 오버를 가야 된다 봅니다. 3.5를 줬다면 아마 이 경기 건너뛰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이 오버가 좋진 않아요.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브리즈번 승가게는 뭔가 이제 얘네가 뭐 승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웰링턴 피니스가 최근에 득점이 없으면 노려보겠지만 득점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오히려 배당 대비로 노렸을 때는 웰링턴 프렌을 노려야 되지 않나. 왜냐면 프렌도 배당이 괜찮으니까. 근데 브리즈번이 확실히 최근에 예전보다는 폼이 좋아서 승패는 가늠하기 어렵다.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안 봤는데 브리즈번이 최근에 웰링턴한테 살짝 좀 밀려요. 전체적인 성적은 많이 이제 이겼는데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땐 웰링턴이 살짝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가시와 니가타. 이제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따로 안 했잖아요. 그 코멘트 방송을 그 다시 보기도 안 남겼는데 교환만 나가고 어제는 결과를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J리그 같은 경우. 근데 좀 아쉽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가시마 무조합도 이제 가시마가 이겨서 그렇고, 이제 제프랑 이제 우라와랑 같이 묶어간 바렌나도 결국 3대4로 졌는데, 이게 제가 데려가려고 했던 뭐 세레소, 사간도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렘 배당에서 마엔으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못 데려간 게 좀 아쉽습니다. 결국 세레소는 졌던 것 같고, 왜냐면 홈에서 사간도스 프렘은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바뀌면서 계속 수정을 하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는데, 바렌나가 이제 4실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이제 12경기 중에 경기 수가 많지 않은데 조합은 그냥 간단히 가려고 합니다. 해축에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일 낮 경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미축이랑 아마 같이 분석을 해서 뭐 묶어가진 않지만 그러니까 경기 수가 워낙 적다 보니 따로 할 그런 게 아니라서 뭐 내일 미축도 그렇고 해축에만 좀 집중을 할게요. 어제 괜히 뭔가 이제 조합을 좀 많이 데려간 것 같아서 살짝 괜히 데려갔다 싶다. 뭐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자, 그다음 가시와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가타는 지금 꼴찌는 아니거든요. 지금 19인데 요코마리하고 꼴찌랑 승점이 같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승점 차가 이제 뭐 순위가 많이 차이 나더라도 승점 차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10경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차이가 나요. 아직도 뭐 중위권하고 상위권은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아주 하위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타는 가시화하고 승점이 12점 차, 그리고 가시화 같은 경우는 1패밖에 없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패가 적은 팀이 가시화입니다. 5승 5무 1패. 뭐 득실도 괜찮습니다. 실점이 한 자릿수라서. 근데 이제 원정은 무패인데 홈에서 딱 한 번 졌고, 니가타가 홈 승리는 없지만 원정 승리가 있다. 근데 이제 원정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승리만 있을 뿐이지 한 번. 그래서 결장자가 서로 막 크게 뭐 경고 누적 퇴장이 이런 없는 상황이면 그래도 흐름이 좋은 가시화 봐야죠. 최근에 가시화가 니가타 상대로 많이 이기진 못했어요. 홈에서 무가 조금 있더라고요.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가시화 폼을 보면은 지난 쇼난 원정까지 그래도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고, 득점력이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최근에 이겼던 경기들도 대부분 한 골 차여서 뭐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니가타도 최근에 교토한테 이제 역전을 당했고 그 전에 이제 빗셀고베의 원정 승리라든가 뭐 가시마전도 한 골 차. 그래서 요 꼬마리랑도 비겼던 전적들이 있고 해서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한데 뭐 대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니가타도. 그래서 가시와하고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 컵 대회를 빼면 지금 6경기 연속 언더거든요. 한 골 이상 먹지도 않고 한 골 이상 넣지도 못했고 가시환. 니가타도 보면은 오버보다는 언더가 많았기 때문에 물론 오버 같은 경우 홈에서 3경기 연속 비길 때 다 오버긴 했습니다. 2대2, 3대3 이런 무승부. 하지만 가시와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무승부가 좀 걸려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배당이 낮지만 뭔가 언더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니가타도 뭔가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서 고민입니다. 지금 물을 가야 될지 언더를 가야 될지. 최근에 니가타의 원정 득점. 근데 원정에서 2득점을 한 적이 없긴 하거든요. 가시와는 뭐 2득점을 한 적이 있지만 이게 배당 대비 만약에 언더를 데려갔을 때 오버가 나면은 배당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제 괜찮냐 이거죠. 근데 무승부는 워낙 배당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가는 금액이. 근데 언더를 가면은 배당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니까 다폴더가 되거나 금액을 높여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물을 가게 되면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도 되죠.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뭐 무랑 묶어가든 고배당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낮 경기 무리하게 안 갈 거면 물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더보다는 저는 물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네, 그런 게 있어요. 안 좋다고 안 가기보단 그래도 뭐라도 데려가는 게 좋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아주 많이 데려간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거죠. 확률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모든 게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뭐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갔을까? 그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무승부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그래서 비중을 낮게 갈 거면 어쩔 수 없이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고배당으로 가는 게 다시 되돌아가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이제 뭐 해축이 있는데 비중을 높여서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 낮 경기가 주력이신 분들한테는 그게 가능한데 해축을 좀 더 주력으로 보시는 분들 저처럼 그렇게 갈 수가 없어서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잠깐만요. 밖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소음이 어느 정도 들리는지 한번 체크를 했는데 일단은 이 정도면 할만한 것 같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구치하고 이마바리. 자 이제 아까 가시와는 1부였고 야마구치 이마바리는 2부인데 일단 이마바리가 나름 괜찮다. 이게 3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4위거든요. 그리고 한 번밖에 안 졌고 득실도 괜찮고 야마구치는 계속 2부에 있던 팀인데 지금 19위입니다. 승점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이제 근접한 게 득점력인데 이마바리가 이제 원정에서 무패 팀입니다. 제프 다음으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승리한다? 제프보다 승점이 더 높습니다. 원정 지금 2점 차라서. 그래서 이마바리 같은 경우 뭐 결장도 크게 없고 최근에 3연속 무승부가 좀 걸리긴 해요. 근데 지금 첫 경기 아키타한테 진 이후에 컵대회 포함해서 지금 11경기째 무패 중이라 야마구치 입장에선 쉽지 않다. 이마바리가 조금 이제 걸렸던 게 최근 이제 리그 초반에 홈에서 이제 득점이 없었던 게 좀 걸렸었는데 요새 보면 또 홈에서 득점도 하고 물론 무득점 경기들이 가끔씩 있긴 해요. 지난 오미야전도 그렇고 센다이 원정도 그렇고
그래서 리그 한정으로 보면 2경기째 득점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야마구치 같은 경우 보면은 얘네도 지금 4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뭐 가시마랑도 이제 컵대회에서 비겼고 승부 차이 끝에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 사간도스, 뭐 도야마. 그래서 야마구치도 홈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니에요. 구마모토한테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리그에서 지금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 한번 잡아줘야 되긴 하는데 글쎄요. 야마구치가 타이밍상 잡아줘야 되고 뭐 원정의 이마바리가 아니었다면 프렌을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마바리가 좀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야마구치가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라는 점, 그리고 이마바리도 최근 2경기째 득점이 없다는 점. 야마구치 승까지는 안 보더라도 이마바리도 완벽하게 승리를 보긴 어렵다. 아무리 원정 무패라 하더라도 이마바리도 홈에서 이제 야마구치도 홈에서 무가 3번이나 있었고 뭐 패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요 경기도 약간 가시화 느낌입니다. 약간 무에 좀 더 가깝다. 5대5로 볼게요. 원정이라 뭐 홈이면 이마바리를 좀 더 보겠는데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지난 사간도스전도 한 골 먹히고 2골을 이제 뒤늦게 넣은 거라 야마구치도 홈이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에 좀 더 가깝다. 자, 도쿠시마하고 도야마. 그리고 모든 게 다 무승부가 보이면 결국엔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다 봐요. 그냥 뭐 무만 잡고 그 중에 하나 걸려라라는 마인드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흐름상 브리즈번 빼고는 지금 무승부에 다 가깝습니다. 자, 도쿠시마하고 도야마 일단 상대 전적이 10년이 더 됐기 때문에 뭐 4연승 중이긴 하지만 홈에서 그게 10년 전 전적이라 전적은 좀 건너뛰고 도쿠시마하고 뭐 도야마를 비교를 하자면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득실도 큰 차이가 없고 승패도 그렇고 원정의 도야마나 홈의 도쿠시마나 별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뭐 아주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굳이 하자면 뭐 도야마 쪽에 이제 명단 제외되는 선수들이 몇 명이 있긴 해요. 수비랑 이제 미드필더 쪽에 이 선수들이 뭐 경기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꽤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도쿠시마 입장에서 보면은 4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리그 3경기. 그 전에 패배가 좀 적었어요. 바렌나 원정 말고는 이제 삿포로 원정 요 2경기 말고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마바리 그리고 미토까지 해서 패배가 좀 많아졌습니다. 최근 들어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무패 흐름이었는데 도쿠시마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컵 대회 제외하고 모든 리그 경기 언더입니다. 언더. 단 한 번도 오버가 난 적이 없어요. 얘네가 6득점에 5실점이거든요. 득점도 보면은 최소 득점팀, 실점도 최소 실점팀 모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에 오버가 없다. 딱 한 번 도쿠시마가 2골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 경기조차 상대가 골을 못 넣어서 언더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 0대0, 1대0, 1대1 이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도쿠시마는 언더 보면 된다. 일단 흐름으로 따라가자면. 그리고 도야마 쪽 보면은 도야마는 그래도 3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 이제 홈 성적이 좋거든요. 요새 보면은 2부 리그에서 보면 3부에서 올라온 팀들이 홈 성적이 꽤 좋더라고요. 이마바리는 워낙 이제 홈 원정 다 좋아서 그런 거고. 자, 도야마도 홈 성적이 좋은데 최근에 얘네도 승리가 없긴 합니다. 이제 3무 2패로. 리그 한정으로 보면은 그것도 2무 3패죠. 3무 3패구나 그거는. 이마바리까지. 얘네가 4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거든요. 이마바리부터 구마모토까지. 최근에 뭐 야마구치 2골, 이와키전 1골. 그래서 그나마 그 경기들이 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봐요. 그전에도 이제 3대1, 2대0 스코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도야마도 원정에서 득점력 보면은 3경기 4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던 거 생각하면 에이메전 골이 도야마 입장에서는 유일한 골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도쿠시마 모든 경기 언더, 도야마 원정에서 1득점. 결론은 딱 하나다. 언더 봅니다. 언더. 이 흐름을 깨면 어쩔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도쿠시마 승도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도야마도 이마바리나 구마모토 0대 0이었고, 그 언더 보는 입장에선 무승부예요, 무승부. 일단 고배당으로 접근해야겠죠. 일단은 무 보고 언더는 언오버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경기 연속. 근데 이 뭔가 느낌적으로 가려면은 그 좀 더 좋은 느낌은 언더입니다. 언더. 왜냐면 도쿠시마가 오미야라든가 센다이 상대로 1대 0으로 이긴 적이 있어서 1순위는 언더로 할게요. 언더. 뭔가 계속 무가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일단 고배당으로는 완전히 무승부 보기보단 그래도 홈이니까 도쿠시마 승무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수원FC하고 전북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오랜만에 K리그 경기인데 일단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꼴찌입니다. 지금 전북하고도 승점이 2배 차이고, 그나마 이제 수원FC가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꼴찌지만 원정에서 이제 1무 4패지 홈에서 1승 3무로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유일하게 홈에 무패입니다. 무패. 그 어떤 팀도 무패는 없거든요. 유일하게 혼자 무패예요. 그게 좀 특이합니다. 꼴찌인데 홈에 무패라. 이런 경우가 있긴 하네요. 자, 그래서 홈에서 실점도 적고, 지동원 선수가 이제 부상인 거 빼고는 막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전북도 딱히 결장이 크게 없어서 일단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컵 대회를 이겨서 이제 다음에 광주랑 만나는데, 광주 얘기하니까 어제 좀 아쉽긴 하네요. 뭐 아쉬운 게 그거죠. 이제 좀 더 이제 지더라도 이제 좀 더 괜찮은 경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고, 자 FC 안양한테 이제 1대 3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원FC가 김천상무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사실 비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김천상무 입장에선.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동점의 역전까지 당하다 보니 그때 무승부가 이 조합 때문에 틀렸고, 그리고 그 전에 포항, 울산, FC 서울하고 이제 다 비기고 있었고 첫 승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원FC가 그때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프렌 가야 되냐. 그래도 상대가 김천상무라 이기긴 좀 힘들 것 같다 해서 무승부를 봤던 건데 그때 첫 승을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승리예요. 지금까지. 뭐 컵대회 이긴 거는 리그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빼면. 해서 어쨌든 최근에 득점도 꾸준했고 홈에서는 아직 무패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구전도 전반에만 3골, 그리고 최근 안양 원정, 대전 원정, 그리고 제주랑 뭐 안산의 이제 홈 경기까지 6경기 3승 3무로 그때 아챔을 병행할 때 그때 4연패 한 적이 있었죠. 시드니한테 2번 다 지고 강원이랑 울산한테 지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너무 좋다. 그래서 수원FC가 김천상무전도 뭐 극적으로 이긴 거라서 지금의 전북의 흐름을 꺾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아무리 홈 무패라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홈에서 0대 6으로 졌습니다. 전적은 반반이에요. 반반. 0대 6이 좀 커서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원FC 그때 김천상무하고 느낌이 비슷하긴 해요. 그때 김천상무도 잘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뭐 물론 지금도 잘하지만 무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전북 승을 보기에는 뭐 잘하긴 하는데
원정이라서 좀 불안해요. 그래도 수원FC가 상대했던 팀들이 FC서울, 울산, 포항인데도 불구하고 실점이 많이 없었고 김천 상무마저 꺾었으면은 홈이면 그 흐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 봅니다. 무 보고 이제 이랜드까지 공개하고 나머지는 쭉 가도록 할게요. 자, 이랜드하고 경남. 자, 지금 이 상성에서는 경남이 조금 아주 야구세입니다. 야구세 최근 이랜드 홈 기준으로.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고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위인데 경남하고 3점 차입니다. 그래서 뭐 4위, 8위 뭐 승점으로는 딱 한 경기 차이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득점에서만 이제 이랜드가 좋습니다. 왜냐면 2부에서 득점이 가장 좋은 팀이 이랜드예요. 제일 다득점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4승 1무 1패로 인천 다음으로 성적이 좋고. 그래서 확실히 홈이고 득점력 좋은 공격의 결장이 크게 없기 때문에 경남보다는 이랜드가 좋다. 근데 이제 이랜드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졌죠. 충북 청주한테. 득점 없이 졌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이제 홈에서의 득점력. 수원 삼성도 4골, 부천도 3골, 천안도 3골, 뭐 부산 원정 가서도 2골. 그 보여줬던 그 득점력이 지난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전 이후에 두 번째로 무득점 경기였다. 근데 오늘도 홈인데 설마 무득점 할 리가 두 경기 연속.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도 지난번 김포를 잡긴 했는데 그 전에 두 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었고 그리고 은근히 무득점 경기들이 조금 있어요. 뭐 컵대회도 무득점을 했죠. 그리고 최근 두 경기 그리고 예전에 인천 원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승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수원 삼성한테 0대4로 질 정도면 이랜드한테는 좀 버거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랜드 승을 봅니다. 다만 이제 경남이 근데 경남이 최근에 오버가 많긴 한데 본인들이 골을 넣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상대방들이 좀 도와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랜드도 최근에 홈에서의 그 승률을 떠나서 득점 대비 실점을 보면은 이랜드도 13골 넣었지만 8골이나 실점을 해서 실점이 적은 편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뭔가 이제 무가 뜰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면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지난번처럼 홈에서 진다. 근데 이제 무득점으로 질 것 같진 않고 한 골은 넣지 않을까. 이게 이랜드가 졌을 경우를 생각하면은 오버를 봅니다. 오버.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 얼마나 생각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시티하고 충북 청주 가도록 할게요. 자, 천안시티 같은 경우는 꼴찌입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가 11인데 4점 차예요. 그러니까 승점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뭐가 차이 나냐면 득점입니다. 천안시티가 이제 득점이 꼴찌인데 충북 청주하고는 뭐 실점은 한 골밖에 차이 안 나지만 본인들이 더 이제 좋지만 득점이 좀 7골 차이기 때문에 득점 차이가 좀 심하다. 그리고 이 홈에서 이제 4패나 했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가 홈에서 아직 단 한 경기도 안 했어요. 이게 충북은 원정밖에 안 하나 이게? 지금 모든 경기 원정 경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이랜드를 이기기 전에 5연패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랜드 승을 본 것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가 이제 워낙 원정 성적이 최근에 안 좋았고 실점을 꾸준히 했는데 뭐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제일 간과했던 게 인천전 선제골. 그래도 인천이 결국 이겼지만 그거 한 번일 뿐이겠다 생각해서 이랜드를 봤던 건데 결과론적으로 이랜드를 잡으니까 그 인천전에 선제골 넣은 게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5연패를 하긴 했지만 최근 이랜드전 잡은 것도 그렇고 인천전에 선제골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뭐 김포도 잡았었고 해서 연패도 끊었겠다. 천안시티 입장에서는 좀 빡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홈에서 지난번 인천전 0대3 패배도 그런데 얘네는 컵대회
연장 가서도 졌죠. 그리고 최근 홈에서 안산 그리고 김포 둘 다 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컵 대회 제외하고 볼게요. 컵 대회 제외하면 리그로만 봤을 땐 4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천안시티가. 괜히 득점력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충북 청주가 프렘 받으면 이거 충북 청주 프렘 가야죠. 요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당연히 이제 충북 청주가 이제 역배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프렌 주면 프렌 가야죠. 상성은 뭐 천안시티가 전체적으로는 홈에서 충북한테 한 번밖에 안 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번이나 비긴 적도 있고 최근 리그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프렌 본다. 승까지는 못 보더라도. 자, 뉴캐슬 제치하고 웨스턴 시드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2시 경기거든요. 천안까지가. 그래서 나머지 경기는 이제 4시 이후기 때문에 카트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대별로 나눠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자, 뉴캐슬 제치하고 웨스턴 시드니. 자, 웨스턴 시드니가 이 뉴캐슬 제치보다는 승점이 꽤 높아요. 11점이나. 그리고 득실도 더 좋고. 왜냐면 이제 호주 A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좋은 팀이 웨스턴 시드니입니다. 54골. 그리고 뉴캐슬 제치보다도 실점이 조금 더 적고. 그래서 뉴캐슬 제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긴 한데 이 플러스 15인 웨스트 시드니보다 좀 많이 밀리죠.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는 원정에서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원정에서 패배가 진짜 적은 팀 중에 한 팀이에요. 오클 FC랑 유일하게 1패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결장이 크게 없긴 합니다. 둘 다. 그리고 뉴캐슬 제치가 이제 홈에서 웨스턴 시드니 상대로 최근에 나름 나쁘진 않아요. 거의 반반 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홈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드니한테 이제 2대1로 이기다 이제 막판에 역전을 당했는데 뭐 센트럴한테 6대0 승리도 있고 뭐 메가서 3대3. 그러니까 최근에 언더보다는 오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3.5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오버를 넘는 경기들이 꽤 많아요. 3.5면은 좀 애매한 경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3대3, 2대2, 3대1, 뭐 2대6, 뭐 6골 넣은 적도 있고 그래서 요 경기 3.5를 줬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웨스턴 시드니의 최근 무패 흐름을 봤을 때는 10경기 무패니까 6승 4무죠. 그리고 최근 멜버른 시티랑 비기고 원정에서는 오클랜드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겼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득점력이 그렇다고 적지도 않습니다. 웨스턴 시드니. 최근에 한 골 넣었던 경기는 그 경기밖에 없어요. 오클랜드. 근데 오클랜드 순위가 워낙 좋고 얘네도 실점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실점으로만 따지면 오클 FC가 1위죠. 지금 리그 순위도 1인데. 그래서 신생팀 치고는 되게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팀 상대할 때 말고는 다 이제 2득점 아니면 4득점. 득점력이 높아서 저는 이 경기 일단 오버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승패는 뉴캐슬 제치가 뭐 오클 FC하고 비긴 적도 있고 최근에 뭐 센트럴 6대0. 그러니까 홈에서 못 이길 거라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웨스턴 시드니가 어쨌든 무패 흐름을 더 길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웨스턴 시드니 승무로 봅니다. 근데 승을 완벽하게 보기 어려운 게 뉴캐슬 제츠도 뭐 오클 FC 비겼던 경기라든가 득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가 최근 원정 2경기 연속 비겼다는 점. 그리고 본인들도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만에 하나 비길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다득점으로 비길 확률이 큽니다. 뭐 2대2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승부가 특이하게 배당이 높아요. 보통은 이제 무승부가 보통 3배 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잡히는데 많아야 이제 홈승이 뭐 1.6 정도 되면은 뭐 3배 중간을 좀 넘어가는데 이거는 웨스턴 시드니가 1.9 정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가 4배면 이게 무승부 잡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배당이 보통 저 정도면 거의 역배 배당 아닌가? 그래서 뉴캐슬 제츠의 승을 좀 더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일단 웨스턴 시드니 승무.
1순위는 오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FC 안양하고 제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FC 안양. 그리고 결장 부분 아까 얘기를 했죠. 딱히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자, 제주하고 FC 안양은 불과 1점 차입니다. FC 안양이 홈에서 2승 3패. 뭐 제주도 제주가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네요. 1득점밖에 없고. 확실히 원정 제주가 좀 약하긴 합니다. 그리고 둘이 전적들이 있는데 일단 제주가 진 적은 없어요. FC 안양한테. 4승 1무기 때문에. 네, FC 안양 홈에서는 한 번밖에 안 했고 최근 울산한테 지면서 이제 흐름이 좀 깨졌습니다. 수원도 잡고 컵대회도 이기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홈에서는 연승 중이었거든요. 홈 3연승을 못해서 이제 연승 기록이 깨졌고 그동안 이제 FC 안양이 뭐 울산도 잡았었고 뭐 대구 아니면 유리했던 경기도 뭐 역전패를 당해서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FC 안양이. 근데 이제 또 제주가 지난번에 포항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뭐 홈에서 최근에 뭐 수원 FC를 잡긴 했지만 리그 초반 그 서울 잡은 거 빼고는. 근데 원정에서 워낙 득점이 안 좋아서 이게 제주가 아무리 최근에 포항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뭐 전북전 비긴 것도 있긴 합니다. 선제골 넣고. 그래서 단순히 리그 두 경기로만 보면은 못한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광주전도 한 골 차. 그 광주 골이 아마 극장골이었나? 제 기억엔 극장골이었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광주전 골이 언제 터졌는지. 극장골이 맞네. 거의 90분에 터진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제주가 원정에서 득점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최근 그 경기만 봤을 때는 광주 극장패 그리고 전북도 결국엔 비겼고 수원FC랑 포항을 이겼기 때문에 이건 FC 안양 홈이라도 좀 제주 프렘 봐야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아무리 강원FC, 수원FC 상대로 2득점, 3득점을 하고 뭐 원정에서도 울산이랑 대구를 잡고 해서 뭐 당연히 홈이라서 FC 안양이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제주가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프렌을 보지만 뭔가 좋아 보이는 프렌은 아니긴 해요. 원정의 득점력 생각하면. 그래서 프렌보다는 좀 변경할게요. 그냥 무 봅시다. 무. 그냥 무 안 나오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으로 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충남 아산하고 안산. 자, 충남 아산 같은 경우 지금 안산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5경기째 무패 3승 2무. 최근 흐름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일단 득점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실점에서 안산이 2배나 더 실점이 많고 충남 아산은 이제 패배가 적은 팀인데 안산은 패배가 좀 많습니다. 거기다 홈에서 무패고 충남 아산 1승 2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충남 아산이 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몸 상태가 애매한 선수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공격도 그렇고 주전키퍼도 부상이 이제 서브가 뛰는 걸로 알고 수비 쪽도 몸 상태. 물론 충남 아산도 있긴 합니다만은 안산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 부산전에 이제 전반에만 3실점. 최근에 원정에서 천하를 잡긴 했는데 실점이 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충남이 어쨌든 최근 4경기 무패. 전남전까지 비겼기 때문에 흐름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충남 아산 승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겁니다. K리그인데 요 정도의 배당을 받아야 되냐. 그때 인천도 그 어디였지? 아까 어디 하나가 있었는데 충북 청주였나? 그때도 인천이 1.4가 안 됐어요. 배당이 1.3 몇이었나? 아무리 이길 확률이 높아도 K리그가 그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언제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축구보다 갭 차이가 더 안 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1위여도. 그래서
배당만 마음에 안 들 뿐이지 그래도 이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충남 아산 승무 봅니다. 승무. 근데 이제 완벽하게 승을 보기는 어려운 게 성남전 한 골차. 그리고 최근에 뭐 전북하고의 컵대회이긴 하지만 0대0. 그리고 천안시티도 잡았었고, 그리고 충남 아산이 충북 청주 빼면은 뭐 성남하고 1대1. 뭐 최근에 홈에 대한 대여태가 아주 많지 않다 보니 무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비길 거 생각하면은 언더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언더가 아주 좋아 보인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충남 아산 승무로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일단 부천하고 인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이 지금 1위죠. 그리고 부천도 순위가 6위라서 인천하고 불과 5점 차긴 합니다. 아주 막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득점은 같습니다. 인천하고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인천이 홈에서 무패지 원정은 2경기 1승 1패로 데이터가 많지도 않고 아주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홈에 비해. 그리고 뭐 예전에 한번 컵 대회에서 이제 인천한테 지긴 했는데 부천이 최근에 흐름이 좋다. 김포 원정부터 시작해서 수원 삼성 그리고 제주하고의 컵 대회 그리고 성남전까지. 성남도 요새 잘하잖아요. 왜냐면 성남이 지금 유일하게 무패팀이잖아요. 그런 성남 상대로도 비겼다는 건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홈에서 3득점도 2번이나 있었고, 3번이나 있었구나. 충북 청주까지 하면은. 그래서 홈에서 진 것도 부산 아이파크 말고는 없고 최근 4경기 무패 중이고 홈 원정도 4경기 무패. 물론 인천도 성남전 이후에 패배가 없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충북한테 이제 선제골 먹힌 것도 있고 화성FC 상대로도 1대0밖에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무패 흐름이 더 길고 7경기로 부천도 이제 흐름이 좋긴 하나 뭐 인천도 쉽게 안 진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요거는 무승부가 가장 좋지 않나. 뭐 그렇다고 부천 프렘 보기엔 좀 애매해요. 부천이 이제 홈에서 무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이 확실히 충북 청주전도 잘하기 때문에 이제 역전을 한 거라 보는 거지.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정 데이터. 그래서 조금 인천 승을 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흐름이 좋아도. 그래서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 보겠습니다. 무.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멜버른 시티하고 애들레인데 일단 요 경기가 좀 떨어져 있긴 해요. 요 아까 천안 시티까지가 2시 경기고 요 뉴캐슬 제츠부터 부천까지가 4시 언저리에 있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얘 하나만 떨어져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떨어진 경기는 뭔가 이제 모든 조합에서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 경험상 마지막 경기고 마지막 경기가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마치 해축이 이제 5시 마지막 경기가 있듯이 그게 이제 생각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분석을 해보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버른 시티가 순위가 높습니다. 지금 멜버른 시티의 순위를 보면은 2위인데 오클하고 이제 6점 차. 실점은 비슷하나 득점이 좀 부족하고 애들레이는 득점이 거의 15골 이상 17골? 좀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실점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만큼 멜버른 시티가 실점이 적기 때문에 결국엔 득실은 애들레이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점이 많아서. 근데 멜버른 시티는 플러스 10이 넘기 때문에 득점력이 적어도 멜버른 시티가 좋다. 그리고 원정에서조차 이제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홈이든 원정이든 그러니까 홈에서 승점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레이 입장에서도 뭐 얘네도 홈보다 원정 승점이 더 좋긴 한데 이 멜버른 시티가 그래도 홈에서 승리가 좀 더 많거든요.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건 득점입니다. 득점. 하지만 실점이 적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빠지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그나마 이제 매튜 레키도 너무 장기간 부상이라 사실 이게 뭐 최근 부상이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애들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상대 전적에서도 거의 반반이라서 일단은 홈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면. 왜냐면 또 최근에 멜버른 시티가 이제 4경기 3승 1무 뭐 그전에도 이제 5연승도 했었고 최근에 뉴캐슬 제츠한테 진 거 말고는 홈에서 패배도 없기 때문에 애들레이 원정 성적 보시면 아십니다. 지금 브리즈번하고 비길 정도면 말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 브리즈번보다 성적이 더 안 좋은 퍼스 글로리 득점력 이제 꼴찌한테 4실점이나 했던 애들레이 최근입니다. 최근 4월에 1대4. 그래서 멜버른 빅토리 5실점, 메가서 5실점 거의 대부분 다 오버였어요. 근데 또 보면은 1위 팀하고 오클랜드 FC한테도 4대4로 비길 정도면 알 수 없긴 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원정에서 최근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1월에 웰링턴 피닉스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멜버른 시티 승 봐야죠. 3.5 기준도 오버 봅니다. 오버. 애들레이가 워낙 득점이 꾸준하고 실점이 많기 때문에 뭐 무득점 경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한 골. 뭐 많이 넣으면 뭐 2골, 3골도 넣기 때문에 만에 하나 멜버른 시티가 못 이긴다. 그러면 뭐 다득점 무승부. 뭐 아니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호주 경기는 웬만하면 오버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브리즈번도 그렇고 2.5기 때문에 그리고 뉴캐슬 제츠나 멜버른 시티도 3.5에도 불구하고 오버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의 호주 느낌처럼 오버로 그냥 밀어붙인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오버로만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은 1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 거고 어제 이제 너무 이제 조합을 남발했는데 저녁 경기가 막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도 뭔가 무승부를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자제를 하고 최대한 조합을 줄여서 딱 주조합만 가면 좋긴 한데 그래도 또 물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갔는데 또 무승부가 적중되면은 그게 안 간 게 아쉽기 때문에 계속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적절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따 해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축은 한 4시 뭐 늦으면 5시쯤 올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분석을 하고 와야 되냐 아니면 키고 분석을 해야 되냐. 지금 너무나 이제 왜냐면 하고 와도 문제 시간이 2배로 걸려서 키고 해도 똑같습니다. 2배로 문제. 그러니까 하고 오면은 하고 오는 시간에 방송 시간이 짧아져도 결국에는 키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키고 했던 건데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그 부분은.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고 오는 게 좋죠. 방송이 짧으니까. 제가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면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이따가 4시나 5시쯤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늦을 것 같다 하면 평소처럼 공지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따가 오도록 할게요. 해축으로. 이따 뵙겠습니다.